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각각 이것을 통과했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아시안게임 하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가 부채 2위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려 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나 그 근거로 저희가 될 수 있는 게 뭐 공공기관 통폐합 그리고 제2의료원 백지화 등등 대구시의 부채 절감을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뭐 전임 시장이 해놓은 그런 사업들을 백지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아시안게임을 왜 유치하려고 되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의 언론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자, 아시안게임 유치가 과연 대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세 차례 대회를 치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광주시의회에서 검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산의 경우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5년 에이펙을 유치해서 지방채 누적 적자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인천은 좀 더 심합니다. 2014년 이후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네. 당시에 제가 좀 들어보니까는 공무원 월급도 겨우 줬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인천이 수도권이기도 하고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시안게임 유치만으로 그런 큰 빚을 내서 공무원 월급조차 힘들게 줬다. 이런 말은 정말 충격적인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시설 관리도 꽤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안게임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수십억의 적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인천은 좀 더 심한데 16개의 경기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매년 100억 원대의 적자 운영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성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뭐 매년 운영되는데 적자를 기록한다 이런 뉴스는 저희가 많이 접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뭐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결국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는 뭐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는 올림픽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올림픽 하면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저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안 게임도 한 번 유치하고 나서 많은 빚덩이를 안았는데 올림픽의 저주라면 얼마나 큰 정도의 그런 빚을 안았기에 저주라는 말까지 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전적 용어 정도로 나온다면 올림픽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관중이기 때문에 관중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관중 수입도 없었고 관광 수입도 없었고 하여튼 그렇게 들어간 돈이 44조 원인데요. 그거 다 빚더미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 썼던 하계 올림픽에 썼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들고 와가 쓴다고 이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5배 이상 더 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038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일이긴 한데 만약에 아시안 게임을 하면 기존의 뭐 대구 스타디움이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경기장을 지어야 되나요? 새로운 경기장을 무조건 지어야 돼요. 한 3개 정도 더 2개인가요? 3개인가 더 짓는 걸로 나와 있고 광주도 조금 더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뭐 광주에서도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장을 신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경기장을 지면 또 나타나는 문제가 이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내야만 그런 운영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도 뭐 단순 아시안 게임이나 뭐 국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이 도시 브랜드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채 2위인 대구가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자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뭐 부채 2위라는 것도 좀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뭐 계속 이제 또 저희가 추적해봐야 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부채 2위인가 네. 뭐라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광주 대구의 아시안 게임의 총 사업비 규모가 한 1조 817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 2014년에 아시안 게임 총 사업비가 2조 131억 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50% 수준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 치러낼 수 있는가 이런 네.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게 그 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조 817억 원 정도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대구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 원래 예산이 3,200억, 3,300억 정도 됐었어요. 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뭐 또 조금 지나가서 3,7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한 작년 9월에 발표할 때는 예산이 4,500억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해가지고 4,500억이요? 한 1,2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신청사를 뭐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지어야 된다는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좀 과다하게 계산했다라는 부분도 뭐 이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설비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비가 홍준표 대구시장 때 와가지고 한 1,200억 증가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나 했을 때 뭐 500억에서 800억, 뭐 결국에는 뭐 1,000억 이상의 규모가 된다는 그런 갑자기 다른 좀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 말인즉슨 지금 대구시가 광주와 함께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 1조 800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가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다. 왜냐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2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자, 이것뿐만 아닌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꾼다라든지 그리고 뭐 버스와 지하철 무임 승차를 예를 들어서 올해 7월부터는 또 75세 노인분들은 또 버스를 무임 승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겉만 보기에는 시민들이 와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행정을 잘해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점들을 짚어내야 할 곳이 바로 시의회인데 네. 시의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시의회에서도 뭐 이런 거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김태우 시의원이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시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아시안 게임은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질문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 긍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장밋빛 미래만 설계해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게임 유치하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말씀하셨던 장밋빛 미래 이걸 정말 잘 비유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광주와 함께 달빛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가 훨씬 더 올라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면만 있는 반면에 반대로 깊이 들어가면 뭐 부채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아주 설명하기는 없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 광주와 공동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 맹목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2038년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구시장이 바뀌어도 한 3-4번 바뀌어야 될 그런 시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 부채는 한꺼번에 오잖아요.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고 해가지고 이제 2038년 아시안 게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영수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받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금의 시의원들도 아니고요. 뭐 다음에 시장이 되겠네요. 예. 그분이 이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2월에 시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나 뭐 내년 정도에 정부 승인 거치고 한 2024년 네. 정도 유치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2, 3년간은 이거 가지고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게임 유치했고요. 그 아시안 게임 유치했으니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치하고 나면은 뭐 유치 기념 이벤트도 할 수 있고요. 뭐 또 잔치도 한번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 유치에 성공한 홍 시장 뭐 이런 그 엄청난 그 메인의 광고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년 되면 홍 시장님 나이가 한 84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뭐 너무 나이로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42년생으로 80대 초반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너무 나이에만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과 좀 시정과 묘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7월에 TA 본사 대구 이전 온다 발표했고 이케아 대구점 MOU 뭐 취임하자마자 성과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아직도 이게 그런 부분에 소식이 없어요. 이게 대구시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홍 시장의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는데 아시안 게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돈도 안 들어가고 지금은요. 이게 이런 그 성과를 내기에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을 대구 굴기의 해로 삼았고 그리고 본인이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서 지금 대구를 행정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내세우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은 보니까 따로 돈 들지 않는 뭐 광주와 공동으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번지르한 말을 앞세워서 하고 그에 대한 부담이나 뭐 예산,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 나서의 부채 이런 것들은 향후 대구시를 이끌 대구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지금 대구시의회는 통과를 했고 뭐 광주시의회도 통과를 했다고 했는데 공동으로 주최하는 뭐 광주시의회에서는 뭐 별 뭐 태클이나 동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구시의 역할이 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광주시의회는 뭐 대구시의회나 구성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똑같은 방역시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그렇죠. 대구든 광주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광주의 경우 작년에 이제 광주 시민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무려 91.7%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과연 맞느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해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찬성률 한 20% 떨어졌습니다. 71.8%로 나왔고요. 작년에 설문할 때 인지도가 한 61.3%가 나왔는데 올해 조사에는 안다는 답변은 22.0%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 설문조사 때 찬성하신 분이 70%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한 60%대로 90%에서 70%. 90%에서 70% 떨어졌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안다는 분이 22%밖에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나 뭐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 업체나 기업에서 약간 표본조사를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긴 한데. 표본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 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게 여론조사를 왜곡되게 이제 했고 그걸 발표한 거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광주와 함께 아시안 게임 유치하겠습니다. 홍보나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시안 게임 3차례 하면서 뭐 수십억 적자, 뭐 100억대 누적 적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 거 광주시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의회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광주시의회보다 우리가 대구시가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규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저희 경제력도 뭐 광주보다는 좀 낮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실제로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에서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건 뭐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스픽스 대구의 그 이슈 추적에서 대구 내에 있는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는 광주와 대구 공동으로 하계 아시안 게임을 2038년에 유치하겠다 이런 건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민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겉만 보기에는 와 대구에서 국제 행사를 그것도 광주랑 같이 유치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반면에 속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 문제라든지 부채 그리고 향후 시설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슈 추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지금 대구 신청사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시장에 있을 때 한 3,200억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와서는 지금 4,500억으로 맨 처음 예산보다 한 1,200~3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와 대구 아시안 게임에 필요한 예산이 1조 817죠. 뭐 예를 들어서 공동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한 시가 뭐 대구시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공동 예산 자체가 이게 조금 이제 퍼센트가 나눠져요. 이게 광주, 대구 나눠지고 그다음에 국비가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예상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상 수입을 한 2,180 뭐 이 정도로 다 억 원 정도로 다 잡아놨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나누지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좀 산출되기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늘어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천억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 도쿄 보니까는 그런 거 없더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도쿄 같은 경우는 무관중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2천억이 넘는 수익 자체도 너무 이상적인 예상 수익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참 아쉽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신청사, 녹지 풍부한 이런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보류를 하고 지금 광주와 달빛 동맹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정책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오늘의 대구 현실입니다. 자, 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금 더 추가 취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